적었는데요. 디베이트 포맷과 스킬의 준말입니다. 저는 예수양랑 교육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디베이트 분과위원으로 여기저기서 디베이트 관련된 일을 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달려가서 애정하는 디베이트를 널리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그런 허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정지 선생님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저는 포맷과 그다음에 스킬이라는 제목에 맞춰서 이제 디베이트가 어떤 건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부분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제가 저기 이제 붙여놓은 그런 사진들은 링컨 더글라스 토론 같은 경우 두 분이 하면서 만들어졌다. 의회식 토론은 영국 의회식 토론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대1로 하냐, 2대2로 하냐, 3대3으로 하냐, 또 찬성 반대를 시간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 우리는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교육적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미국에서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002년에 형식을 일부러 만든 토론인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교육적 목적.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나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고의 깊이 그리고 찬성한 반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매겨지는 그런 자리매김 또는 주입하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있되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같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베이트의 정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디베이트 하면 처음에 들었던 여러 분들의 생각 중에 토론의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토론이 좀 더 광범위하고 아까 OS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좀 더 형식을 갖춘 거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번역 없이 디베이트라고 쓰는 건 그건 토론의 영어식 표현이 아닌 어떤 스포츠 게임 이름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포럼 포맷은 이런 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입론, 반박, 요약, 마지막 초점 이렇게 4분, 4분, 2분, 2분 있고 사이사이에 교차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포맷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 토론과 토의 디베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이 앞에서 들으셔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겠지만 관계 간의 소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사느냐 그 영향을 끼치다 보면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에서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술로서의 디베이트가 필요한데 디베이트 교육적 효과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포맷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정말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인데 그 중에서 자료를 조사를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제가 지금 편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중앙교육 활자가 뭐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료 조사를 다 해서 보통은 이렇게 반론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도 더 안보에 더 강하다라는 거에 근거를 찾아서 얘기하죠. 그냥 내 느낌이 아닌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자료조사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비판적인 읽기, 정보 처리 능력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 내가 뭐를 근거를 취해야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스피치는. 그리고 비판적인 듣기 훈련이 되는데 경청 중에 하는 공감적 경청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감적 경청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적 경청이라는 게 뭐냐면 디베이트 이렇게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들으면서 막 분석을 하고 그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고 이런 걸 분석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치도 놓칠 수 없는 경청이 필요하고 한 치도 놓칠 수 없는 경청 가운데서 나의 비판적 사고가 같이 동원되는 겁니다. 쓰기 훈련은 디베이트에 왜 쓰기가 필요해? 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순서에 보면 이반, 반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그거는 신호등 디베이트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이반문을 다 써서 봅니다. 써서 그거를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반문은 써오지만 나머지 반반문이나
요약이나 요약 결론은 그 자리에서 써야 돼요. 상대방이 하고 있을 때 그걸 받아 적으면서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가서 읽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훈련은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면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팀으로 나가거든요. 두 명이 하는 게 원래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고 저희 그 기대안에서 하는 건 변형인데 세 명이 3대3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대3의 그 자기 팀 안에서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작전을 짜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멘탈인지 능력이라는 게 우리 제가 이거 유행어라서 좀 살짝 넘어갔지만 그거보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요즘 세대일수록 가르칠 때 주입을 해서 이건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네 그리고 자 이게 뭐지? 그럼 뭐뭐요? 라고 하는 건 정말 초등학교 이후로는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받아들이거나 옳다고 받아들여야지 자기 있게 되는 이 세상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규 수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수업의 여러 모양이 있는데 과목 따라서도 여기 선생님들 과목이랑 학년이랑 다 다르실 텐데 또 콘텐츠에 따라서 영화 보고 토론할 수도 있고요. 시사 토론할 수도 있고 구성원 형식에 따라서도 그다음에 목적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대회들 토론 수업들 중에서 대회와 정규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쯤에 준비해서 11월쯤에 이제 저희가 디베이트 대회를 매년 하는데 대회라고 이름 붙이면 디베이트 축제라고 하거든요. 그 디베이트 축제를 정말 준비가 안 돼도 아이들이랑 내가 나가서 경험을 해보겠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선택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디베이트라는 건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 8학년한테 가르치지 아니면 10학년 이렇게 해서 되게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는 친구, 관심이 없는 친구를 끌고 가는 게 되게 어려운데 선택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아이들 다 모여서 좀 더 심화 있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규 수업도 뭐 그렇고 이건 이제 제가 사진들 중에서 그런 수업을 했던 모습들 사진들인데 뭐 이렇게 방청객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뭐 4대4로 하기도 하고 또 요거 이제 대회들에 있었을 때 학교 저희 기대하는 추천하는 대회들 사진 중에서 뭐 이렇게 앞에 2만자가 나와 있고 3대3 이렇게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저건 이제 방송국에서 할 때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디베이트 포맷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기대한 대회를 기준으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한 대회 기준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기대한 컨퍼런스가 있고 기대한 산하 기관으로 디베이트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베이트 분과의 여러 선생님들이 그냥 디베이트가 너무 좋아서 이 시간들을 할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하면서 여름에 한마당이라고 해서 먹샵 또 맛보기 이런 거 아이들이랑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이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기준으로 정식 명칭이 전국 청소년 디베이트 축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자가 붙여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지금 작년 11월에 했던 포스터거든요.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보시면 전국 청소년 디베이트 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정식 명칭부터도 대회라고 쓰지 않고 축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포럼의 변형인데 순서와 이론이 살짝 퍼블릭 포럼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냐면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로 이제 한다 하니까 연수나 저희가 8월에 하는 그 교사 연수나 그런 거를 바쁘셔서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준비를 해서 참여를 시키시려고 연습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식으로 이제 준비를 시키셨는데 그 변형된 내용을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인지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정진 선생님이 보여주신 이게 이제 저희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 퍼블릭 포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변형 스타일과 다르게 일단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2대2로 합니다. 그리고 4분, 4분, 2분, 2분 교차적인 회원 뭐 이런데 여기서는 3분, 3분, 2분 그러니까 그 요약과 마지막 초점을 합쳐서 그냥 마지막 정리 하나로 이렇게 포맷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 4분이 아니라 3분, 3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지도 3분씩 하고 마지막 점은 2분 빼고 다 3분입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놓으면 이게 저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표를 읽으시는 것도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까봐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토론은 찬성팀이 있고 뭐 나중팀이 정해져 있어서 찬성팀이 먼저 하는데 이 저희가 하는 비대연에서 하는 디베이트 퍼블릭 포럼 변형 포맷은 먼저와 나중을 정합니다. 그리고 찬성과 그냥 반대 입장. 그래서 그걸 이제 순서 정하기, 입장 정하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정동 움직이기를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먼저 팀이 정해지면 먼저 팀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된 안서라면 저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도 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다도 될 수 있어요. 먼저 팀은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지금 동정법이 전에 모르니까 뭐 합니다 하고 쭉 3분 읽으면 들어간 다음에 나중 팀이 나와서 또 입안을 쭉 읽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읽고 그리고 딱 들어가면 서로가 읽을 때 나머지 두 친구들이 막 이렇게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한 거 가지고 교차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살짝 다른 게 원래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입안을 나갔던 친구 둘만 교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3대3 다 자유교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교차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교차지를 하는 동안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보였던 문제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반박할 만한 근거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반박을 담당한 친구가 다 써갖고 근데 이게 쓸 시간을 따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하는 동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갖고 이제 나가서 자기의 반박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3분 동안 읽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다음 이제 순서가 나와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박을 듣고도 또 교차지를 또 하죠. 그거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차들이 제가 갖고 있는 통계와 다릅니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 이걸 마지막 정리 맡은 친구는 또 그것도 다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나와서 2분 안에 각각 발표하고 하는데 중간에 작전 타임을 각 팀별로 2분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씩 쓸 수 있는데 30초 단위 1분 뭐 2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쓰는 이 뭐죠? 포맷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움직이를 이제 처음에 딱 이렇게 3대3 앉은 상태에서 심판 선생님이 있으면 심판 선생님이 그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그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앞면에 뒷면에 이거부터도 또 친구들이 나는 학할 건데 근데 제가 먼저 학 집었어 그럼 나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망상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동전 면을 누가 먼저 정할지 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면 예를 들어 뭐 내가 이겼어. 그러면 제가 저는 숫자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정하는 사람이 되죠. 그럼 상대방이 가위바위보 지면 이걸 정하게 되고 심판이 동전을 딱 던져서 딱 잡았을 때 항이 나오면 항의를 먼저 한 친구부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숫자로 하면 이제 이 반대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면서 입장과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500원을 숫자가 그런데 숫자가 먼저 나왔으면 저가 정할 수 있죠. 저희 팀이. 그럼 저희 팀은 미리 사전에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우리는 공정대응직에서 우리가 먼저 우선권을 가져가게 되면 입장을 먼저 챙기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순서가 중요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입장을 챙기자 하면 저희는 입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찬성과 반대 중에 뭘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준비한 게 더 강한 경우로 그렇게 하겠죠. 네, 아니면 어떤 논지에 따라서 반대의 이론을 찾기가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찬성 이론은 적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불리에 따라서 아이들이 입장을 먼저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공격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게 있고 방어를 하기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순서를 먼저 정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옵션을 이제 좀 정한다라는 게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진짜 이걸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어쩌다 보니 자꾸 여름을 홍보를 하게 되는데 오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워크샵을 하루 종일 합니다. 네, 하루 종일 1시간 반 갖고는 특히 뭐 40분, 30분 갖고는 쉽지 않은데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진행자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그 토론들은 진행자가 자 발언하십시오. 네, 시간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 먼저 팀 나와서 이 발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거기서 심판이 하는 말은 더 이상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반대쪽에 낮은 팀이 눈치 보고 언제 나 부르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딱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타임키퍼가 그걸 가지고 이제 타임키퍼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딱 나와서 말을 딱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딱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집에서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때 딱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타임키 뭐죠? 시계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들고 또 시계를 보고 있다 그 사람 읽는 거만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줘서 이때쯤 되면 발언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남 분량을 너무 조절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조절을 해서 그 안에 끝내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점의 기준이 2반하고 반반은 3분짜리니까 2분 30초보다 작으면 너무 짧아서 감점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요약은 2분짜리니까 1분 40초보다 짧으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레이스 타임은 5초인 경우가 있고 10초인 경우가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제가 헷갈려서 맨날 물어봐야지 그럼 이따 고쳐야지 누가 우리 못 고친 건데 오해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 대회 때 그레이스 타임 10초 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읽다 보면 이상으로 저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까지 하는데 이미 종료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마무리 해올 수 있게 해줘야지 갑자기. 그래서 저희는 하다가 딱 내려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감정 안 당하려고. 네, 그래서 그 그레이스 타임은 3분이 넘었을 때 10초, 2분이 넘었을 때 10초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좀 줍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준비 시간은 2분인데 상당히 있는데 30초 쓰겠습니다. 그리고 1분 쓰겠습니다. 그러면 뭐 1분 30초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작성을 하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의 첫 시작은 먼저 팀이 하고 그 다음에 타임키퍼가 주는 카드를 잘 봐야 되고 시간이 넘거나 너무 감점이고 이런 상태가 되고요. 심판을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 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수업으로 이걸 해보려고 하시면 처음에 디베이트를 접하시는 분들의 저도 물론 그랬는데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형식에 얽매이세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 공감과 잘 놀듯이 즐겁게 놀듯이 토론을 하면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잘 다뤄봐야 되는 건데 그거가 아니라 자꾸 형식을 잘 지키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 형식은 조금 무너지고 어겨도 되거든요. 대회가 아닌 이상. 근데 중요한 건 심판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제 일단 처음 워크숍에 참가해서 그 다음에 워크숍을 가서 채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작단지 연습하고 이런 걸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일날은 이거를 이제 대시품 뽑고 교실로 이동하고 그래서 대회를 진행하고 채점하고 총평 쓰고 이런 걸 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제일 아셔야 될 것 중에 다른 거보다 그래서 뭘 채점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신원생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면 패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다면 퍼블릭 포럼 변형 디베이트는 여기 있는 채점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채점표에 보면 크게 항목들이 해동 5점, 형식 5점, 전략 5점, 스피치 5점 이래서 이 항목에 잘 부합되면 득점을 하고 어겨지면 이제 실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5분 맞춰놓고 있는데 지금 5분쯤 남았는데 문제는 스킬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다 펼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펼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스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양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지를 채우면 되는데 예를 들어 축복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그 리서치를 할 때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들 중에서도 젊으신 선생님들은 좀 그런 오류가 살짝 있는데 인터넷 조사를 조사의 답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은 잘 이렇게 오류도 많고 옛날 자료도 많고 그래서 여러 그 뭐죠? 인터넷이 아닌 나머지 소스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통계자료는 통계청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견해를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는 거 요걸 많이 보시는데 그 중에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논문이나 관련 서적 잡지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잠깐만 제가 이 시간에 시간도 없는데 인터넷 연결을 안 해서 보여줄 수가 없네요.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사이트를 아이들하고 알려줘서 그런 그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찾아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양식지에다가 그거를 쭉 써고 찬성치유
반대측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책이나 자료를 다 드리면 되니까 입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해 대회 주제가 정해지면 아이들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역사 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무슨 이성의 위화도 해군이 온다 뭐 이런 걸 이제 했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뭐 디베이트 하기로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찬성 측 반대 측에 찬성하는 이유 5개 또 반대는 5개를 써보라고 해요. 그리고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리서치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쭉 해서 근거를 계속 풍성하게 쌓는 게 이제 자료교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입안을 작성하고 입안 작성에서도 이제 그 양식지를 따라서 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안을 작성한 다음에 반박문을 작성하고 근데 반박문은 미리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큰 폼은 좀 정해놓고 그 큰 폼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의 놓은 거를 이제 이 종에다 받아쓰겠죠. 상대방이 입안에 나와서 얘기할 때 첫째 무슨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박은 미리 아이들이 조사한 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박문과 요약문과 이런 걸 작성하는 이런 순서를 나중에 오셔서 자세히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도 있는데 피드백에 대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남희쌤이 그 디베이트 숙제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수업도 하고 있는 중에 디베이트랑 관련해서 제 나눔을 30초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갈 때 선교사가 뭐고 디베이트가 뭔가를 좀 연결을 해봤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주변에 다 많이 아시죠? 어떻게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냐면 선교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선교지의 언어랑 그다음에 선교지의 문화를 다 배우죠. 그리고 나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진리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대한학교가 해야 되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사회에서 앞으로 나가서 할 때 그들의 언어를 배우긴 해야 돼요. 세상 문화의 언어가 어떤 언어고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근데 그 세상 문화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사고방식을 배우되 그 언어로 자신의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전달하는 이거에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성경의 예수님의 디베이터의 모습 중에 저는 이제 우물가의 여인의 그 예를 기억을 해봤었는데요. 예수님의 방식은 답은 네가 알고 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특징 어바웃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무리를 하려니까 힘드네요. 힘들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볼 때 디베이트라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할 말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고 그다음에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분별한 것들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할 수 있는 내 안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 만들어낸 그 힘을 가지고 혀를 통해서 각자의 혀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괜찮아요. 근데 저도 지금 아들이 대학생인데 보면 대학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아이들과 같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그게 아니야. 이 말을 하면 나머지 친구들 다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성공적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의